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1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 005930입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좀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로서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고 시장에 조금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 판단은 어, 판단에 대한 것들은 좀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장에서 좀 판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과열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께서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이때쯤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전에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이때쯤에는 삼성전자가 좀 기대가 된다. 이제 엄청나게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때 FOMC에서 기대감, 우리 코로나 터진 이후에 FOMC에서 부양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전에 코로나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을 때 이때 주가가 좀 지수 자체가 조정을 좀 받았다는 것 자체가 FOMC에서 이제 코로나 대선을 11월 3일 앞두고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좀 거리를 좀 뒀죠. 이때쯤에 정례 회의에서 우리는 주식시장의 괴로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부양책을 하는 것들은 아니다. 헬리콥터 머니를 해가지고 시장에 채권 매입을 하면서 돈을 유동성을 불어 넣어줬는데 달러를 하늘에서 막 뿌려가지고 유동성을 불어 넣어줬는데 주식시장만 올랐다. 주식시장만 오르는 경기는 반등하지 않고 주식시장만 반등을 했는데 우리는 주식시장이 올라라고 경기 반등하려고 하는 거지 주식시장이 올라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이제는 미국 니네 정부가 좀 나서야 될 때 아니냐. 우리로서는 역부족이다.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겁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은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의지는 경기를 좀 반등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는 유지가 됐기 때문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이 11월 3일 이후가 돼서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이제 지수가 기대감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11월 2일부터 3일, 4일 쭉 지금까지 상승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릴 때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쯤. 가팔라도 너무 가파르게 미친놈처럼 오른다. 죄송합니다. 저도 좀 격하게 그만큼 그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다. 제가 사실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뭐 미끄럼틀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지수가 우리나라 경제가 약간 그런 올라갈수록 이제는 좀 무섭다. 저는 올라갈수록 제 입장에서 보면 올라갈수록 이건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정은 좀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고점. 이제는 조금은 조정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반영이 슬슬 다 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올라갈수록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들. 최근에 좀 올라가는 것도 살짝 둔화되기도 시작했어요.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왜 이제 와서 둔화가 되냐. 약간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우리 고점들을 좀 쭉 이어오면 2007년, 8년, 9년 우리 3000포인트까지 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하던데. 자, 고점이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에 좀 이제 추세가 반영이 다 된 거면 어떡하지? 자, 그런 올라갈수록 좀 겁이 난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이건 완전히 뭐 우리 2019년도 2009년도에서 11년도까지 올라갔던 거를 이걸 뭐 한 번에 한 연도 코로나까지 있는데 다 반영을 시킨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 물론 원화 움직임
자, 보시면은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였어요.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였거든요. 야, 원화 강세 때문에 시장이 외국인이 들어온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게 맞으니까요. 할 말은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그거 하나 가지고 좀 충분히 질문을 주실 수 있는, 비난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저도 예상을 했죠. 그래서 이 기사를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부양책이 달러가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된 이유가 뭔가요? 달러가 약세가 된 이유가 뭔가요? 부양책 때문에. 우리 부양책 때문에 달러를 막 미친 듯이 뿌려버리니까 달러 가치가 훼손이 되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없었던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신흥국 강세. 자, 부양책으로 달러가 금리를 인하시키고 동결을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달러를 막 엄청나게 뿌려버리니까 시장에 달러가 가치가 훼손이 되고 국채값 상승, 증시 약세, 뭐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원화 강세를 지금 이 가격을 유지를 하려면 부양책이 나와줘야 돼요. 부양책이 나와야 달러가 약세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원화가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되겠죠. 달러가 강세로 바뀌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양책이 합의 결렬, 화이자 백신 1억 추가 주문. 자, 이런 소식들이 나와주는 게 이제는 여기서 금리까지 동결 안 하고 경기가 반등이 나오면은 부양책이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멀어진 코로나 부양책 합의. 자, 12월 9일 기사입니다. 이거는 좀 오래됐어요. 오늘 당장 기사는 아닌데 좀 이제 슬슬 부양책 합의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기대감들도 있습니다만은 자격 규정 놓고 이견이 팽팽하다 이런 부분들. 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오늘 12월 15일 기사입니다. 브렉시트 협상 재개, 미 부양책 타결 기대감. 달러와 그래서 약세를 이어간다. 달러 가치가 2년 반 만에 약세를 재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미국 추가 재정 부양책 타결과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 등이 강화되면서 재정 부양책 타결, 이런 부분들, 재정 부양책의 민생 경제 강화, 경기 반등, 그런 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연내 타결에 대한 기대도 강화됐다. 수동파 의원들이 신규 재정 부양책을 두고 법안으로 나눠 처리할 것은 예상되면서 부양책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7,480억 달러, 그리고 1,600억 달러 규모 지방정부 지원, 책임보호 조항, 이런 부분들. 자, 연반 준비 제도가 오는 15일, 16일로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거나 매입하는 채권 만기를 장기물로 대체하는 등 경기 부양적인 스탠스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제가 좀 한 가지 기수가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부양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들도 단기적으로 좀 나와줬다가 올라가는 모습들도 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부양책에 대한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조정이 단기적으로 끝나기 위해서 결과가 중요하다. 자, 백신 접종 개시 때 열리는 FOMC. 우리 코로나 백신을 이제 접종을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이제 15일, 16일 FOMC가 좀 나왔습니다. 연준에서는 환호를 한 거죠. 굿뉴스. 자, 이제 어디론가 행해야 되는 다리가 생겼다. 우리는 치료해야 할 상처가 여전히 많지만 이제 끝이 보인다. 그 끝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백신을 배포 시작하면서. 자, 여기에서 30만 명의 사망자가 육박했다. 자, 이런 예상보다 더 이런 연준의 결정은 전망의 근거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위험 균형을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나빠졌는가, 예상보다 더 나빠졌던가, 아니면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할 가능성이 큰가, 이런 문제에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죠. 몇 달까지 예상해보면 부정적 위험들이 상대적으로 커질 때 연준이 가감하게 행동을 했다. 자, 근데 백신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차단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 백신이 FOMC 연준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백신 효과가 90% 이상으로 발표했을 때 FOMC가 끝나고 며칠 뒤였다. 여기서 내년 하반기에는 경제가 꽤 강력하게 반등할 것이다. 자, 다만 연준도 이에 꽤 자신 있어야 한다는 것다. 자, 그것은 다른 문제다. 섣부른 기대를 차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신이 나와서 이번에 백신이 나오니까 이 백신이 경기 회복으로 좀 이어지는지 좀 지켜보자고, 약간 그런 식으로 스탠스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 장기물 매입 채권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가 완화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이는 아직도 없다. 자, 통화 정책을 완전 효과를 보려면 1년이나 혹은 2년의 세월이 걸린다. 따라서 단기적인 변화에 미래를 내다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이런 것들이 이번 FOMC에서 부양책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가능성들도 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자, 연준 조만간 매입 축소, 조만간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금리 상승을 좀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자, 매달 1,200억 달러 국채와 주택저당 증권을 사들이고 있다. 자,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로 가이던스 변경이 지난 매입에 대한 시장 기대가 위원회의 의도와 일치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거. 이번 주 FOMC에서 경제 구제 노력의 철회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뭐 일단 백신이 나오니까 경기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스탠스를 조금 축소를 해야겠는데 무리한 지정 뭐 금액 사용을 해서 시장 달러와 가치를 훼손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FOMC에서 이때 대선 이후에 FOMC에서 부양책이 좀 나와줄 거다라는 부분들은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부양책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15일, 16일 얘기를 했을 때 부양책의 강도에 따라서 야 이거 좀 추가적인 여력이 남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거나 강도가 좀 예상보다 약하다 그러면 이 정도는 아니네 라고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금리를 좀 올리기 위해서 그 전에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FOMC에서 부양책을 쓰는 마지막이 아닐까. 부양책을 쓰고 이 백신 효과가 좀 있으면서 그 다음 회의 때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리를 좀 인상시키지 않을까. 자, 금리를 인상시키면은 그동안 달러를 뿌렸던 것들 시중에 달러를 뿌렸죠. 엄청나게 뭐 헬리콥터 머니 해가지고 하늘에서 막 달러를 엄청나게 뭐 주택 저당 뭐 매수하고 뭐 채권 매입하고 그래가지고 회사채 매입하고 막 이렇게 해서 달러를 막 돈을 막 쥐어줬죠. 그래서 시장이 올랐는데 이거를 이제는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다시 걷어들일 거다. 반대로 탈탈탈 털어가겠죠.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자,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간단합니다. 우리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해요? 대출을 주신 분들 대출 이자가 좀 늘어난다. 지금 금리가 하락한다. 이자가 하락한다. 대출 이자가 앞으로 이제 대출이 좀 많은 대출 규모가 큰 기업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자면 이번 15일, 16일 주가가 최근에 상승세를 조금 주춤했다라는 것들은 불확실성이 좀 있으니까 우리 15일, 16일에 어떤 결과가 FOMC에서 나와줄 것인가 이 결과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홀딩을 해서 홀딩 또는 추가 매입, 추가 매수 나올 것인가. 사실 3,000포인트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조금 섣부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이때도 계속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삼성전자 우리 시장 그런 것들 이제는 좀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에서 이런 부분들 의견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제가 FOMC가 아닌 이상이야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저로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는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일단 15일, 16일 FOMC 자,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소장님께서 리딩을 종목 추천을 드리고 관리를 좀 해드리는 그런 게시판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확인되시죠.
여기에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어떤 움직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신테카바이오 현재가 21,0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21,600원, 손절가 2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 휴캠스 현재가 24,8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5,500원, 손절가 23,500원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세 종목 정도로 추천드리는데 이날은 두 종목만 추천 나갔습니다. 자, 금일 총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테카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 추천가 대비 몇 프로 상승했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뭐 휴캠스도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수익 실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추천 중 오늘은 금요일에는 이 종목 두 종목 추천을 해가지고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 신테카바이오, 휴캠스 이렇게 리딩을 게시판을 통해서 관리를 받으시면서 무료로 이렇게 매일매일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좀 수익이 좀 나는 종목들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것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확인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